건강에 좋다고 믿고 견과류 믹스를 한 움큼 집어 들었는데 그 단 한 입이 간 손상 위험을 48%나 높일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견과류와 오히려 뇌, 심장,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견과류 4가지를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미국 심장학회지의 20년 동안의 연구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영상의 3분 구간까지 꼭 놓치지 마세요. 곧 소개할 위험한 견과류는 우리 주변 많은 가정의 찬장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뇌와 뼈, 심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핵심 견과류 4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반대로 우리 건강을 소리 없이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견과류 4가지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정보는 작은 식습관 하나가 인생의 후반기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그저 다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가공된 간식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런 본능적인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잘못된 견과류는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며 심지어 복용 중인 일부 약물과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검증된 연구 결과에 기반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그런 선택의 든든한 기준이 되어 줄 거예요. 이 영상의 핵심은 견과류를 식단에서 완전히 빼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는 우리 몸에 어떤 견과류가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어떤 견과류가 매일같이 우리의 건강 목표를 방해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정보는 여러분의 식습관과 건강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며 앞으로 수년간 독립적인 삶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견과 지혜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4가지 견과류와 반드시 줄이거나 피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그저 단순한 간식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우리 몸의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혹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성분을 농축한 작은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뼈가 더 튼튼하며 심장 박동이 안정적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 숨겨진 기회를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일부 견과류는 뇌혈관장벽을 통과해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주고 뼈 손실을 예방하는 필수 미네랄을 공급하며 동맥을 유연하게 해주는 건강한 지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견과류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이 숨어 있거나 간 기능에 부담을 주는 독성 물질 또는 염증을 유발해 관절 통증과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 선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견과류를 드시기보다는 어떤 견과류가 자신의 건강 목표를 든든하게 지지하고 어떤 견과류가 방해가 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좋은 견과류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특히 뼈 건강, 깨끗한 혈관, 세포 보호가 중요한 시니어에게 더할 나위 없는 식물성 영양식품으로 손꼽힙니다. 하루 1온스, 약 20알 정도의 아몬드는 대략 90mg의 칼슘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유 4분의 1컵에 해당하는 양으로 뼈 밀도가 감소하기 쉬운 중장년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몬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칼슘 함량만이 아닙니다. 아몬드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 칼슘이 연조직이나 동맥에 쌓이지 않고 실제로 뼈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은 뼈를 강화하는 동시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골다공증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는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껍질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 E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보호막을 형성하며 이 조합은 세포 노화,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와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비타민 E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감퇴하기 쉬운 기억력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몬드는 이론수당 약 9g의 단일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식이섬유도 3에서 4g가량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좋은 견과류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를 지키는 견과류라고 불릴 만큼 노년기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견과류는 외형부터 뇌와 닮아 있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루 1온스, 약 20g의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 ALA, 이 약 2.5g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로 뇌세포막의 구조와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지방산은 더욱 중요합니다.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돕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에 위치한 TUS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의 오메가-3 성분은 노년층의 인지 유연성과 정보 처리 능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항산화 작용이 강한 폴리페놀과 비타민 E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뇌 조직 내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이나 전반적인 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만성 저등급 염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멜라토닌을 소량 포함하고 있어 수면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 인지 저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이 소중한 영양 선택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60초 후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견과류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미네랄 풍부 견과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작은 녹색 견과류는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노년층에게 주는 건강 혜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루 1온스 섭취 시 식물성 단백질, 건강한 지방, 강력한 항산화제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으며 칼로리도 약 160kcal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피스타치오가 특히 중장년층에게 유용한 이유는 풍부한 칼륨 함량 때문입니다. 1회 제공량에 약 28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나트륨으로 인한 혈압 상승 효과를 상쇄해줍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임상연구에 따르면 피스타치오 섭취는 수축기 혈압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건강 외에도 피스타치오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식사 중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제2형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 중인 노년층에게 특히 적합한 선택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또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들은 인지 능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좋은 견과류는 브라질너트입니다. 이 견과류는 갑상선과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섭취량을 주의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미량 원소인 셀레늄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활성화, 면역 조절, 항산화 방어, 인지 기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큰 브라질너트 한 알에는 약 96mg의 셀레늄이 들어있어 대부분의 중장년층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권장 섭취량을 초과합니다.
이로 인해 브라질너트는 일반적인 간식보다는 일종의 천연 건강 보충제에 가까운 견과류로 여겨집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T4를 T3로 변환시키는 데 꼭 필요하며 이는 대사 조절, 에너지 생산, 기분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갑상선약,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견과류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폐경 후 여성에게서 갑상선 문제가 증가하며 피로감, 체중 증가,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브라질너트를 꾸준히 섭취하되 반드시 엄격한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견과류는 갑상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너트의 풍부한 셀레늄은 신경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셀레늄 수치가 낮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 상태를 개선하면 기억력, 사고의 명확성, 기분 안정성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라질너트는 주의가 필요한 견과류입니다. 강력한 효과를 내는 셀레늄이 오히려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알 이상 먹으면 셀레늄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로감, 소화장애, 손톱 약화, 탈모, 신경계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하루 1알이면 충분하며 2알은 특별한 경우에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4가지 좋은 견과류는 하루 1번씩 즐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제한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는 먹어야 할 견과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노년층이 자주 간과하는 독성 물질, 혈당 급등, 약물 상호작용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건강을 조용히 방해할 수 있는 견과류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이 해로운 음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질환을 관리하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는 그 잠재적 위험이 이득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한해야 할 견과류는 땅콩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땅콩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간식 중 하나지만 노년층에게는 여러 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은 나무에서 자라는 견과류가 아닌 땅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에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며 낮은 수준의 지속적 노출만으로도 간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해졌거나 해독 능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간건강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이 지방산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오메가-3화의 불균형이 심하면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관절염, 심혈관 질환,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미 가공식품을 통해 오메가-6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으므로 땅콩은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한해야 할 견과류는 캐슈넛입니다. 이 견과류는 혈당을 은근히 올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견과류와 달리 캐슈넛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하루 1온스, 약 28g에 약 9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며 식이섬유는 1g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순탄수화물 수치가 높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병을 관리 중인 시니어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더해 캐슈넛은 수산염 함량도 높습니다. 수산염은 소화기관에서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과거에 요로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캐슈넛 섭취가 기존의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한해야 할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이 견과류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지만 노년층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단점이 더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칼로리 밀도입니다. 마카다미아넛 12알만으로도 약 200kcal에 달하며 대부분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함량은 낮아 포만감을 주기 어렵고 그만큼 과잉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노년층에게는 과도한 열량 섭취가 체중 증가와 대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으로 섭취되는 견과류 중에서도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1온스 약 28g 기준으로 약 3에서 4g의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포화지방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관리 중이거나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노년층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넛은 지방 함량이 워낙 풍부해 담낭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담석증은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며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카다미아넛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불편감이나 통증, 또는 심한 경우 담낭 발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속쓰림이나 복통, 메스꺼움이 자주 반복된다면 지방이 많은 견과류의 섭취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한해야 할 견과류는 잣입니다. 겉보기에는 고급스럽고 건강해 보이지만 노년층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우려할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진 부작용은 잣 증후군입니다. 잣을 먹은 후 1일에서 3일 사이에 일부 사람들에게 금속 맛이나 쓴맛이 입안에 지속되며 이 현상은 며칠 또는 몇 주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식욕을 떨어뜨려 영양 결핍 위험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약물 상호 작용입니다. 잣에는 일부 약물과 충돌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약, 항응고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과 예기치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공식적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복합 처방을 받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위험성이 더 큽니다. 또한 잣은 크기가 작고 표면이 매끄러워 흡인 위험도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거나 연하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 섭취 시 실수로 기도를 막거나 폐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흡인성 폐렴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단순한 간식도 조심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이제 이 지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점검 시간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브라질너트를 식단에 준비해 보세요. 단, 하루 브라질너트는 꼭 한 알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알은 드물게 허용되지만 그 이상은 셀레늄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절대 봉지째 먹지 말고 소형 접시에 덜어 정량만 드세요.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넛, 잣은 별도 병에 담아 가끔 먹는 간식으로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나 브라질너트처럼 지방이 많은 견과류는 냉장 보관해야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패된 지방은 유익한 성분을 해로운 물질로 바꿀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체계적인 영양수칙을 따르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 건강 지표가 더 안정적이고 혈당과 인지 기능 역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영양 습관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견과류 선택에 앞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부 견과류는 약물의 효과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와 함께 식단과 치료 계획을 조율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고 어떤 것을 피할 것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한 노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전체적인 식습관입니다. 의사와 협력해 뼈 건강, 심장 기능, 인지 능력을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식품 구성을 포함한 통합적인 영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습관 변화가 체내 수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 정신적 선명함 같은 일상적인 지표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이는 지금의 영양 선택이 건강에 얼마나 잘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먹는 간식 하나가 미래의 건강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동안 쌓아 올린 건강 습관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그릇 안에 있습니다. 견과류는 적절하게 선택하고 섭취했을 때 건강 목표를 도와주는 강력한 식품이 될 수 있지만, 잘못 고르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더욱 빛날지, 혹은 불필요한 건강 문제로 고생하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심장 건강, 뇌 기능, 전반적인 웰빙을 지지하는 견과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피하거나 제한해야 할 견과류도 분명히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이 정보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립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개라고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 소개될 시니어를 위한 건강 가이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자녀, 손주, 이웃, 친구들과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권유가 누군가의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쌓아가며 스스로의 삶을 지지하는 선택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드린 정보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